저 슈퍼독립본부 재능기부 맡게 된 이제 자이언트 1팀 임가영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맡은 부분이 지금 보장성 설계랑 RP 쪽이에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조사 한번 해볼게요. 1차월부터 6차월까지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오케이. 6차월 넘어가신 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1년 넘어가신 분.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이언트 1팀의 서동근 부지점장님 밑에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팀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자이언트 파트너 팀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도입도 잘 못했고요. 그런 다음에 업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DB 영업이라든지 이관 영업 쪽으로 저는 조금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인 영업하기 어려우시죠? 대답 안 하면 우리 오늘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저는 신바 강의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대답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인 영업하기 쉬우세요? 어려우시죠? 왜 어려우세요? 참모 FC님 왜 어려우세요?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말을 안 들어줄 것 같다? 안 들어줘요. 근데 저희가 좀 젊은 조직이잖아요.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나가가지고 이제 암보험은 이건 뭐 때문에 필요해? 항암 치료할 때도 얼마 드는지 아니? 이렇게 하면은 그게 와닿을까요? 안 와닿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RP라든지 설계 하시는 거를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실무적으로 좀 다가가 볼까 합니다. 자, 네, 이거는 저 2022년 6월 달에 위촉했고요. 지금 현직에 종사하고 있고, 저는 도입보다는 영업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영업으로 컸고요. 지인 계약이 제가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네. 많을 것 같아요. 저 2건 있어요, 2건. 지금까지 일하면서 딱 2건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2022년 6월부터 제가 여기에 남아있을 만한 이유, 그런 다음에 목적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누구보다 강점을 가지기 위해서 이관 영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나신 분들도 들어오시네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또 전 직장이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의무기록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료 차트라든지 보안 이런 것들은 슈퍼독립본부 인원이라면은 저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진료 차트 같은 거 이렇게 막 두꺼운 두께로 이렇게 받아오세요. 근데 이거 다 내면 될까요? 안 돼요. 필요한 것들만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은 언제든 제가 좀 해드릴 테니까 이용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보장성 설계 저희 대표적으로 암, 뇌심, 수술, 입원, 간병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종신보험은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게 보장성 상품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소울FC 가입 설계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가지고 본인 가입 설계 동의는 다 해두셨을 거예요. 본인 거 패드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저는 이거 실질적으로 같이 할 거예요. 자, 어차피 고객 정보 같은 거는 어차피 저라서 저는 96년생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나이로는 보험 나이로는 29살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원보험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또 갈립니다. 원보험 설계 안 해보신 분? 처음 켜본다. 다 해보셨죠? 원보험은 건강보장이니까. 자, 원보험 저희 대표적으로 건강보장을 팔 수 있는 신한라이프 상품 자체는 슈퍼원 있고요, 원보험 있고요, 여자만 가입 가능한 원더우먼 있고요, 그런 다음에 큐브, 그런 다음에 원갱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파는 거는 이제 원보험이랑 큐브 쪽을 많이 팔다 보니까 제가 고지라든지 슈퍼원은 정말 고지 우량체들만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러프하게 다가갈 수 있는 원보험으로 제가 설계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암이라고 여기 체크박스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체크하시게 되면은 자, 암에 대한 기본적인 특약들이 모두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세트 판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특약별로 묶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암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여기 남녀 특정암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저희가 따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단위 같은 거는 본인이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여기 잘 안 보이니까 화면 보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기본 일반 암 진단 특약이 맨 위에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삭감업승용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기본 일반 암 진단 특약 이런 식으로 같은 특약인데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이랑 일반형이랑 차이를 알고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 커피 쿠폰 드릴게요. 1년 지나신 분 말고. 네.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가 조금 저렴합니다. 네, 저렴하고 일반형은요? 일반형은 조금 더 값이 있습니다. 아, 오케이. 절반 정답이에요. 제가 커피 쿠폰 드릴게요. 자, 1년 지나신 분. 선생님? 네. 네, 이주연 FC님. 네. 납입하는 중간에요. 그쵸? 두 분 다 제가 드릴게요.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 같은 경우에서는 고객한테는 좋은 유리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일반형과 차이점은 납입하는 중간에 일반형은 해약 환급금이 같이 차고요. 그런 다음에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은 안 차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뭐 납입하는 중간에 리스크라든지 보장을 안 해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이제 선택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납입하는 중간에는 차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대신 완납이 된 시점에서는 환급금은 똑같습니다. 그럼 고객한테는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이제 보장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차월 분들이 워낙에 많으셔가지고 삭감업승용은 그 50% 감액이라는 기간이 없는 겁니다. 저희 암, 뇌, 심에 대해서 진단금을 설정하게 됐을 때 50% 감액 기간이라는 게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게 설정이 들어갈 수 있다. 고객한테 유리한 부분이다. 연배가 조금 더 많으시게 되면은 제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60대 할머니가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60대. 그러면은 60대 분들한테는 이제 삭감업승용으로 가입을 시켜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특약들은 본인들이 많이 보고 많이 익히셔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고객이랑 상담을 나갔을 때, 지인분의 상담을 나갔을 때, 어머니나 아버님들 상담을 나갔을 때 이 패드 키고 어버버거리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인억이라는 문화가 있죠. 조인억을 나가셨을 때는 시니어들이 어떠한 설계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상담을 들으면서 이거는 이 특약 같은데? 라고 하면서 넣을 수 있는 센스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지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내가 고객이랑 대화를 하는데 나는 특약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고객이랑 상담을 했어요. 한 5분, 10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설계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토킹해야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특약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 입사하게 된 계기 자체가 항암 때문에 입사를 했어요. 제가 항암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 할머님이 이제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셨었는데 처음에는 대장암이셨습니다. 3기에서 발견이 되셨고 암 수술하신 다음에 항암 치료하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었어요. 근데 3년 뒤에 아이러니하게도 전이가 되셨습니다. 폐암으로 전이가 됐는데 폐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고령의 연세다 보니까 수술 같은 거는 좀 어려우셨고요. 이제 대장암 때 먹던 그 표적항암제라는 거를 먹었고 그러다가 폐암 때도 드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간극 자체가 3년이거든요. 3년. 우리 보험을 파는데 왜 많이 가입하고 뭐
이거는 꼭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데는 명분이 필요해요. 이유가 필요해요. 고객이 납득을 해야 저한테 계약을 해줄 테니까요. 근데 옛날에 표적항암 같은 것들은 약값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것도 커피 쿠폰 하나 드릴게요. 한 달 약값. 네?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맞아요.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정말 비싼 항암제들은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 3년이라는 간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3년 동안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문케어가 시작이 되면서 경미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많이 줬어요. 우리 보험 세수,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뿌려줬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산정특례, 이제 중증 질환자한테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표적항암제예요. 저희 할머님이 이제 대장암에 걸리셨고 표적항암제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한 달 약값 20만 원, 30만 원이면 먹었었어요. 근데 3년 뒤에 전이가 돼가지고 폐암으로 키드루다라는 약물을 먹는데 정확하진 모르는데 정확한가? 키드루다라는 약물을 먹는데 7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달 약값이.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입사한 이유가 딱 그거예요. 쓰리잡을 계속 뛰면서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볼빙도 써봤고 대출도 알아봤었고 저는 리볼빙 썼다가 카드 잘랐거든요. 신용카드는 애초에 못 쓰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겪었던 일들이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넣어주는 것 자체는 진단금도 중요해요. 주요 치료비도 중요하고 근데 개별적인 항암을 진행을 했을 때 1억 원, 2억 원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실질적인 비급여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비급여 방사선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분들한테 이렇게 딱 들어가요. 저는 보호자로서 이제 방문을 했었으니까 병원에.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의사분이 저한테 선택지를 줍니다. 보호자들한테 선택지를 줘요. 환자들한테 선택지 주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주냐면 보험이 되는 약이 있고요. 보험이 안 되는 약이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딱 차이는 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지출할 수 있는 보호자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택지를 줍니다. 근데 자녀된 도리로 저는 할머님이 키워주셔가지고 저는 할머니가 엄마인데 자녀된 도리로 부작용이 많대요. 너무 힘드실 거래요, 체력적으로. 근데 그런 약제를 쓰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은 걸 쓰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표적항암 약물을 선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쓰리잡을 뛰면서 여기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를 한 다음에 뭐 생활은 많이 나아졌어요. 리볼빙 썼던 것도 다 갚았고요. 대출금 있던 것도 다 갚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롯하게 나를 위해 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어떠한 세일즈를 할 때는 저희는 보험 영업이 영업의 꽃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꽃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품을 파나요? 아니죠. 무형의 상품을 팔아요. 근데 남성분들이 오늘 좀 많으시니까 차 사고 싶을 때 엔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내가 보고 선택한 다음에 딜러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진짜 필요하세요. 근데 그 필요한 이유를 본인만의 이제 RP로 승화시키는 거를 이제 슬슬 진행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조인업 문화가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조인업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혼자 자립하는 그런 방식 또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1년 동안 저희 BI라는 좋은 혜택을 받으시잖아요. 저는 없었어요. 근데 1년 동안에 관리자로 갈지 영업으로 갈지 아니면 둘 다 할지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암 쪽에서 보게 되면은 자, 우리 기본적으로 진단금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일반 암 생활비 보장이라는 게 밑으로 쭉쭉쭉 내리다 보면 갱신형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많이 넣었던 특약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 거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암의 진단을 받으면 그냥 실질적으로 볼게요.
뇌심 주요 치료, 요즘 핫한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치료를 평생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당해 연도,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한 번 받았고 내년에는 항암 치료 안 했어요. 그럼 내년엔 못 받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근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특약별로 무조건 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얘는 매월 200만 원씩 60회 확정 지급돼요. 내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내 생활비처럼 말 그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도 감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특약이고, 얘는 안타깝게도 갱신형 특약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무작정 비갱신이 좋다, 갱신이 좋다 이렇게 나누는 그런 설계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약물 같은 경우에서는 갱신형밖에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데 비갱신이 좋습니다, 갱신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정답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즘에서 보게 되면 통합암이라고 해가지고 각각각 저희 남녀 특정암이 분리되어 있으면은 장점이 있어요. 내가 유방암에 걸렸어도, 남성분들이 전립선암에 걸렸어도 한 번 더 암으로서는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통합암 진단금이라고 해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되게 특약이 많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옆에 얘기들이 써 있어요. 두경부암, 위암 및 식도암, 소장, 대장, 항문암 및 기타암,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각각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특약 자체의 장점은 전이암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 진단금 같은 거 설계한 다음에 상품 설계서 약관상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원바람 진단만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전이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쭈르륵 내려가서 항암에 대해서 세트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희 암수술 특약 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우리 진단을 받게 되면은 치료를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항암 쪽으로는 방사선 치료할 거고요. 약물 치료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암수술 특약에서 그냥 암수술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는 암수술 때문에 넣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술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보통 1종에서 5종이라고 하는 수술 특약 자체, 손해보험사도 똑같고요. 저희 보험사도 똑같아요. 보통 암들은 5종 수술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해주는 거에 따라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암수술 특약을 소액으로 넣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술비가 있으시니까. 근데 얘 때문에, 다빈치 로봇 수술 때문에 저는 수술 특약을 조금 넣어드려요. 왜냐하면 연계 조건입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만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빈치 로봇 수술을 왜 넣냐? 비급여입니다. 입원비에서 실비가 보통 가입되어 있으시게 되면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비례보상을 받게 되세요. 근데 비례보상을 받으셔도 내가 5,000만 원을 지출했어. 근데 그 중에 4,000만 원을 돌려받았네. 1,000만 원이라는 간극도 채워야 되고요. 내가 치료를 받는 동안 어느 정도 생활자금이라고 하죠. 생활비.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지출 비용, 뭐 핸드폰비, 공과금 같은 거, 내가 암에 걸렸다고, 뇌랑 심장조 뇌졸중 걸렸다고 그거 면제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로 저는 설계를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서는 그 종신보험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특약이 엄청 많이 생겼네. 자, 항암 방사선 치료 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 있어요. 이 부분, 그러면 중입자 방사선 치료,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양성자 방사선 치료, 요렇게가 저희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도 자체는 풀로 다 넣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얘네들은 방사선 치료 중에서도 선택적인 방사선 치료예요. 그래서 병원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보통 수도권에 계신 고객님들, 그런 다음에 KTX 주요, 이제 뭐 광주 송정역이라든지, 울산역이라든지, 부산역,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의료에 접근성이 좋은 분들한테 이런 특약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방사선 했으니까 약물 치료 해야죠. 저희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서는 표적 항암 약물, 카티, 그런 다음에 호르몬 약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1,000만 원으로 들었는데 넣을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다 넣어드리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표적 항암 약물 같은 경우에서든 카티 치료 같은 경우에서든 한 달만 약을 먹지 않습니다. 6개월, 최소 6개월을 먹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500만 원이라고 해보자. 500만 원은 6개월 동안 먹으면 3,000만 원이에요.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기한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3,000만 원 내가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니까 저는 안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있으시거든요. 근데 실비에서 보상 자체는 통원 치료는 25만 원입니다. 약제비는 5만 원이에요. 그럼 700만 원 500만 원 말고 5만 원 그거 보상받는데 695만 원은 고객님들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돈인 거예요. 제가 그게 제 주머니에서 나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져가지고 진짜 제가 여기 딱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졌습니다. 표적 항암 같은 경우에서 전 다 넣어드리고 있고 밑에 있는 급여, 암, 특정 재활치료 뭐 이런 식으로 급여가 붙어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원하신다면 넣어드립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다면 넣어드리지 않아요. 이거를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상담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돼버립니다.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급여잖아요. 말 그대로 급여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급여,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게 비급여. 비급여로는 대표적으로 쌍꺼풀 수술 같은 거, 지방흡입 같은 거 하는데 돈 이제 나라에서 지원 안 해주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암에 대해서는 저는 진단금, 항암, 수술 이렇게 넣고 저는 좀 간단하게 끝내는 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암 쪽 이제 선택 안 하고 뇌심 쪽으로 선택 한번 해볼게요. 위에 카테고리. 자, 아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모르는 단어들만 나올 수도 있어요. 보게 되면은 저희 대표적으로 판매를 하는 게 뇌혈관 질환, 그런 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특정 순환기계 질환, 그런 다음에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죠. 근데 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만 게 산정특례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산정특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커피 쿠폰 드릴게요. 알고 있으세요? 나라에서 네. 지원해주는 암 환자들한테 90에서 95% 정도. 맞아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치료를 받았어요. 보험이 되는.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5만 원 내지 10만 원만 내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속 내는 거거든요. 근데 암에 대해서는 5년, 내가 완치 판정을 받아도 진단 후 5년 동안은 유효합니다. 본인 부담금 5% 내지 10%가. 근데 뇌랑 심장은 얘기가 달라요. 진단 후 30일인가 90일 정도만 이제 본인 그 산정특례 적용받고요. 그 이후로는 받지 못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거지 후유장애가 남는 것들은 보장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뇌졸중 걸리면은 중풍이라고 하죠. 중풍 같은 거 걸리게 되면은 뇌경색입니다. 보통 마비가 오시거든요. 재활치료를 좀 꾸준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보험이 안 된다니까요. 요양병원에 가든 재활병원에 가든 내 사비 지출해야 돼요. 입원비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진단금이랑 그런 다음에 치료비, 수술비, 그런 다음에 간병인까지 저는 세트로 좀 넣어드리는 편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진단금들은 이제 본인들이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RP를 쓰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랑 조인왕 나가신 분들은 되게 많이 들으셨는데 자, 막혔어요. 하수관이 막혔어요. 그러면은 그 하수관을 뚫기 위해서 뭘 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선물로 하는 거, 약품. 락스. 락스 같은 거 부어두죠. 그 트리오에서 나온 트루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슈퍼 가가지고 파는 거 있어요. 2,000원짜리거든요. 그거를 부어둔 다음에 녹일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그런 다음에 물을 한꺼번에 확 내려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안 뚫리면 뭐 해야 돼요? 하수관이 막혔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러면은 전문가를 부르겠죠. 대광봉을 부를 거예요. 그걸 뚫기 위해서. 그게 뇌랑 심장 쪽에서 이제 RP로 쓰실 때 선생님 처음에 응급실을 가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막혀 있으면 요즘에서는 수술방 바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일단은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최초의 조치로는 혈전용해제라는 이제 트러펑 같은 거를 넣습니다. 링겔 갖다 계속 넣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될지언정 완벽하게 뚫리지는 않을 겁니다. 완벽하게 뚫리지 않으면은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할 텐데 그때 뇌랑 심장 쪽에 대한 전문의가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 몸을 치료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수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진단금만 넣어드릴 게 아니라 치료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금만 넣어드릴 건 아니고요. 보통 넣게 되면은 밑으로 쭉 보시게 되면 있다. 2대 질병 혈전용해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뇌경색이랑 심근경색. 경색은 딱딱하게 굳는 질병이에요. 혈전, 피딱지가 딱딱하게 굳는 질병이니까 그걸 일단 1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비적으로 넣어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진단금은 일회성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수술비를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암에 대해서도 이제 재발률이 높고 뭐 전이가 되고 이런 확률들이 있기는 하지만 뇌랑 심장 쪽은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관리를 하는 질병이시기 때문에 재발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진단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수술비로서 선생님께서 계속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지급 루트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가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가지고 하는 RP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뇌심 쪽은 이제 치료비적인 거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2번이라고 해가지고 2번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쭉 내리다 보면은 간병인 사용 2번 특약이 있어요. 이거를 뇌심이랑 판매를 할 때 제가 세트를 많이 판매합니다. 제가 산정특례 얘기 드렸잖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산정특례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치매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뇌랑 심장 쪽 관련해서도 후유증 때문에 이제 많은 가족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간병을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저는 반대로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인데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엄마랑 저랑 이렇게 둘이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외동이어서 저 어렸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컴퓨터 누구보다 빨리 샀고요. 핸드폰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생겼어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주변에 부모님들이 한 분 한 분 아프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렇게 아프셨을 때 형제가 있는 게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내가 휴직을 쓸 수 있어요. 무급휴직을. 그런 다음에 간병을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언니, 오빠, 동생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활비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은 저희는 좋거든요. 근데 외동딸이잖아요. 제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엄마는 치료를 받지 못해요.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아? 그래가지고 저는 간병인에 나왔을 때 20만 원 한도일 때도 있었거든요. 181일 이상, 365일 한도일 때. 그때 엄마 거랑 제 거를 같이 가입을 해놨어요. 간병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저희 할머님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2달 정도 병상에 있으셨거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병동에 있으셨고요. 그런 다음에 요양병원이라고 하죠.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셨어요. 한 달에 돈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알고 있으세요? 간병을 하면? 400? 맞아요. 400만 원 정도 나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이것저것 다 들어가게 되면은 600만 원을 호가합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간병인을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운영을 했으니까 간병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 달에 450만 원 나가셨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치료 안 하고요. 그냥 연명 치료도 안 했어요. 그냥 링겔 꽂고 아프다고 하면은 마약성 진통제 주고 밥을 먹을 수 있을 때는 밥을 주시고 밥을 못 먹을 때는 그거 수액 하얀색 수액 되게 큰 거 있거든요. 영양제 그거 맞는데 450만 원 숨만 쉬었는데 거기서 잠자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같이 세트 판매 컨셉으로 많이 판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간병인은 저는 입원비보다 중요한 게 간병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원을 하면 우리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간병인은 실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법안을 바꿔서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 200만 원에서 60만 원을 줄인다라고 나올 텐데 간병인들은 우리 가족을 맡겼잖아요. 따로 식사비도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잘 부탁한다고 돈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특근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따로 돈을 챙겨드려요. 명절 때. 그런 식으로 나가는 비용은 보험에서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간병인은 따로 가지고 있으시고 저축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수술비로 넘어갈 거예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암 수술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 얘기했어요. 뇌혈관 수술도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고 싶은 수술비는 1호종 수술비예요. 1호종 수술비 자체에서는 손해보험사에서는 이제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로 나눠져 있고요. 생명보험사는 질병수술비, 이제 재해수술비로 나눠져 있어요. 손해보험사보다 폭이 넓은 건 맞아요. 생명보험사 자체가. 그런 다음에 수술비 특약을 안 넣어주셨을 때 부작용 또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암, 뇌, 심에 대해서 내가 진단받을 확률이 클까요? 내가 건강검진 받다가 용종 제거할 확률이 클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간사해요. 차는 계속 타고 다니고 뭔가를 계속 보면서 핸드폰을 내가 사고 핸드폰을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니즈가 있어요. 이건 꼭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암내심 20대 30대들 친구들한테 이거 걸리면 이만큼 나와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걸리기까지 10년,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30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쓸 수 있어야 돼요. 보험 자체는.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3천만 원, 5천만 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사소한 수술 받았을 때 뭔가 종양을 뗐을 때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나오게 설계가 들어가야 이 보험은 내가 유지를 해도 쓸 수 있는 보험이구나 싶어가지고 계속해요. 그래서 보통은 설계가 들어갈 때 암, 뇌, 심, 진단금, 수술비, 치료비 들어가고요. 수술 특약 따로 넣어주셔야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어서 유지율이라든지 그 사람, 고객님도 이제 돈을 납입을 했다가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를 욕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완납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이기는 건 고객님들이에요. 그러면은 쓸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주자가 이제 보험 설계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좀 넣어드리는 게 좋다. 다른 거 다 가입 안 해도 일단 수술비는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따로 면책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바로 지급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내가 건강검진 예정이 있어요. 수술비 특약만 가입해두고 거기서 우리는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미 사인하는 순간부터 효력은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심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검진상에서 용종이 나왔다 라고 하면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수술비 판매하실 때. 자, 이렇게 하고 가입 설계는 너무나 특약이 많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은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1대1로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7층에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업셀이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미팅을 나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뭐 나가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객들의 요청사항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 만나시는 고객님은 보험 실효가 맞아요. 왜냐면은 보험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안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험 실효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해지하려는 고객님들한테 저한테 가입 안 하셨어도 그냥 선생님 안 받는 게 좋은 건데 왜 이거에 대해서 해지를 고려를 하시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진단을 받은 게 없고 내가 실질적으로 수령을 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은 기독교인 분들한테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불교이신 분들한테는 염주처럼 그냥 계속 착용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교이신 분들은 아직 있기는 한데 그냥 십자가라고 말하시면 웃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데 뇌랑 심장, 암 이거는 가족력 중에 무조건 하나는 있습니다. 정말 뭐 10명 중에 1명 가족력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세먼지가 저 어렸을 때 미세먼지 측정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기억나세요? 미세먼지가 안 좋으니까 문 닫아라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있었어요. 한 10살 미만에.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 그 3차 산업혁명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2차 공정 자체가 석유, 그런 다음에 섬유 이런 것들이었어요. 1차는 이제 곡식들을 재배하고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AI 시대에서 뭔가 컴퓨터를 하고 캐드 같은 걸 만들고 이러는데 석유를 많이 떼가지고 섬유를 만들었을 때가 미세먼지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때는 측정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몰랐다니까. 근데 지금은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가족력도 똑같아요. 그냥 자연사라고 하죠. 그냥 평온하게 돌아가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자다가 돌아가셨을 거고 뭐 이런데 심장마비였을 수도 있고요. 건강검진을 잘 안 했으니까 암으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치료의학, 이제 뭔가가 발견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거였다면 요즘에서는 예방의학이죠. 건강검진상에서 머리가 조금 아파요. 그러면은 이렇게 검사했는데 꽈리라고 하는 뇌동맥류가 나왔대요. 미리 수술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유병장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뭐 보험 실업, 뭐 암, 뇌심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니즈가 여러 가지 있죠. 뇌심, 암, 비과세 쪽으로도 니즈가 있으실 수 있고요. 상속증여 아니면 절세 부분으로 있으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어차피 지금 현재 1년 미만인 친구들 너무나 많으니까 암, 뇌심, 보장성에 대한 거 클리어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파트너님들, 로얄 파트너, 저희 명예이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조인업 다니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단계를 좀 밟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축하는 거는 너무나 쉽게 판매가 가능한데 보장성에 대한 부분이 판매가 돼야 그 다음에 상속이라든지 증여 쪽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우리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보장성 상담의 포인트 자체는 업셀링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뭐 나이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보험을 리모델링 한다 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리모델링이 뭐예요? 집 리모델링 하면은 집 부셔요? 집 부시지 않고 안에 거를 싹 걷어낸 다음에 새로운 벽지 바르고 몰딩 끼워 넣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세면대 같은 거 너무 오래됐으면 세면대 교체해주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를 말해야 돼요. 키워드 자체는 선생님,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가설동이라고 하는 이제 고객 등록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걱정스러운 부분 있으세요? 이러면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는 풀어서 말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 자체를 선생님 혹시 가족력이 있으실까요? 가족력이 뭐 혈압 쪽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당뇨라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아, 저희 아버님이 뭐 예전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 두 개씩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암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이거 괜찮은데? 라고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설득력이 되겠죠. 근데 암에 대해서 관심이 있대. 본인 입으로 말해주셨어. 고객님께서. 가족력에 암이 있습니다. 했는데 선생님 뇌심은 이거는 분리해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뇌졸중 특약 3천만 원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객님들은 딱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움직여요. 공포와 이득으로 움직입니다. 암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암을 이득으로서 바꿔줄 수 있는 특약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 자체는. 자, 그러고 나서 상품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아요. 10년 고지짜리도 있고 8년 고지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거 고지할 때 그런 다음에 간편보험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현재 약복용 어떤 거 하시나요? 그런 다음에 과거에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 있으실까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 리모델링이라고 하게 되면은 에이 또 이거 해지하고 이거 가입하라는 거네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제가 아까 집 부시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안에 있는 걸 새로운 이제 집기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 자체에 암 진단금 막 10년 이렇게 납입된 거는 그냥 놔둬야죠. 그걸 왜 깨요? 깨면 안 돼요. 대신 옛날 이제 스마트폰의 비유를 많이 해드리는데 옛날 뭐 2000년대 초반에 가지고 있으신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에는 암진단금이 대부분 깔려 있으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항암 치료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항암 치료 같은 건 채워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옛날 뇌출혈이랑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그런 다음에 치료비적으로 어느 정도 더 채워가시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설계사들은 본인을 판매를 하고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만의 강점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고객들한테 나는 다른 설계사들이랑 달라 라고 말할 정도의 뭔가 딱 커리어는 아니고 저는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가 안 되면은 척이라도 잘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선 이사님이 저희 말씀해 주시잖아요. 탤런트라고 우리는 그분이 암을 원하면은 나는 암을 제일 판매를 잘하는 설계사가 돼야 되는 거고 뇌심을 원하신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로 말을 하는 배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키워드에 맞춰서 한 다음에 그 상품에 내가 간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일반 간편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설계사분들보다는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티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알려준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 스스로 상품을 많이 보고 설계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키워드 자체를 말을 할 때 저희 대화를 하게 되면은 티키타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님이랑 티키타카 보험 이야기로 가능해요? 처음부터 안 되죠. 내가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보통 저희 고객 등록을 하게 되면은 스마트 보장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으신 이제 보험 내역이 보입니다. 그런 내역을 봤을 때 선생님, 제가 한번 볼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저도 파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름 보고 그 특약들이 다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몰 토크를 조금 합니다. 선생님, 가족력이 혹시 있으세요? 걱정스러운 부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상세보장이라고 하는 그 고객님들의 그 리스트를 얘기하기 전에, 보험 리스트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다 물어본 다음에 다 적어놓는 편이에요. 그래야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게 있거나 뭐 원하시지 않는 게 있다면은 제가 상품을 설계할 때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간편, 당뇨 약을 복용을 하시는데 일반체로 인수는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고객님들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직관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이 말이 자, 무슨 약 드세요? 라고 하면은 별의별 거 다 나와요. 오메가3도 먹고요. 비타민 B도 먹고요. 그 다음에 뭐 셀레늄
뭐 이런 거 좋아가지고 먹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말하는 약이에요? 영양제죠. 그래가지고 보통 내가 너 약 드세요? 라고 하면은 무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은 내가 만나는 고객님들은 40대, 50대, 60대 고객님들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예요. 근데 부모님 세대한테 약 뭐 먹어요? 라고 가볍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픈 거, 특히나 남성분들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수다 떠는 걸 조금 좋아하셔가지고 괜찮거든요. 나 이런 약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나 예전에 수술해가지고 뭐 갑상선 약도 먹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사회적인 가장이시잖아요. 근데 50대, 60대 분들 만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위축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20대, 30대, 40대 분들은 이제 한창 돈을 벌 때라서 괜찮은데 50대, 60대가 됐을 때는 가정에서도 좀 뭔가 자존감? 그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때는 이제 배우자 선생님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좀 러프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요즘은 남녀노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들을 예방 목적으로 많이 드신다. 혹시 이렇게 처방받은 거 있으세요? 우리는 의사의 처방 약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이전에 이제 직장 자체도 병원이었고 뭐 전공도 병원에서 일하는 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걸 쿠셔너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예시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 방법을 좀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딱 10시 48분이거든요. 네, 시간을 채워야 되기는 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고 저희 55분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재해장이나 질병장애 특약은 네. 잘 안 나오시는 건가요? 진짜 신기하다. 저 오늘 재해장애랑 질병장애 특약 제가 가입하려고 설계했어요. 한번 봐볼까요? 자, 진짜 신기하네. 오늘 아침에 되게 일찍 와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저번 달에 9,900원으로 갱신형 특약 판매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번 달 4일부터인가? 이번 달부터 바뀌었어요. 2만원 이상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2만원을 맞췄어요. 저는 보험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4년 동안 일하면 보험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필요성을 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한도 맞추느라고 저는 진짜 골머리를 너무 많이 썼거든요. 자, 질병재해 뭐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자, 재해장애 특약 같은 경우에서 3억 원까지 들어가요. 지금 현재로서도. 근데 3억 원이면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자, 다들 군필도 있으실 거고 미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십자인대가 없습니다. 저는 꿈이 군인이었고요. 근데 전방 십자인대가 운동하다가 끊어져가지고 저는 면제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걸 못했는데 거기서 재해장애 특약에서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내측 부인대도 완전 파열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치료하고 6개월인가 1년 뒤에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비례 보상을 해줍니다. 얘는. 근데 5% 또는 10% 정도가 나와요. 전방 십자인대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흔들리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10%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재해장애 3억 원 가입되어 있는데 10%면은 3천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남성분들한테 정말 유리한 특약이에요. 그리고 저희 제일 중요한 게 W 해야 되잖아요. W를 맞춰야 PFC도 하고요. 파트너도 하고요. 영업 대상도 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컨셉을 본인이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질병장애 같은 경우에서도 간단하게 자, 난 여자니까 난소가 2개가 있어요. 양쪽에 절반 되면 하나 뗐어요. 몇 프로일까요? 50%예요. 누구예요? 50%예요. 자, 손가락이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뭐 하나당 10%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새끼손가락은 필요가 없고요. 엄지손가락은 필요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요. 치아에 대한 결손에 대해서도 이게 질병장애, 그런 다음에 재해장애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MC몽 기억나시죠? M땡몽씨 이빨 뽑았잖아요. 그것도 후유장애예요. 그런 식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보통 손해보험사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판매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3억 원까지 한도가 올라간 게 진짜 기적적이에요. 왜냐면은 십자인대 끊어졌는데 그거 막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살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갖다 3천만 원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남성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죠. 주변에 조기축구 좋아하는 애들, 런닝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컨택을 해봐야지. 그런 다음에 현역으로 있는 이제 운동선수분들, 그런 다음에 군인분들 이렇게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넣는 편이에요. 또 있으신가요? 네. 네. 두구자 다 넣고요. 단일보장 수술까지 저는 다 넣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5종 수술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데 거기서 40만 원 더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중대한 질병이면 많이 주는 거고 경미한 질병이면 조금 주는 거잖아요. 20만 원 받는 거랑 60만 원 받는 거랑은 체감상 달라요. 근데 2,000만 원 받는 거랑 2,040만 원 받는 거는 체감상 거의 똑같거든요. 그 10만 원 단위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사소하게 질병이 사소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내가 평상시에 더 많이 써먹을 수 있게 저는 보험이 설계가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정답이 없어요, 보험은. 본인이 이거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있으신가요? 암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젊은 연령이랑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랑은 또 이제 치료 방식이나 기간 같은 게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설계를 젊은 층분들한테는 이제 항암이라든지 이런 걸 잘 버텨요, 몸이.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노년층이 되게 되면 항암 치료에 대한 독소를 많이 못 견디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다가 너무 지치세요. 근데 젊은 층,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다고 쳐요. 세포 분열이 되게 빨라요. 25 이후부터는 죽어간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 혈류도 빠르고요. 전이 되는 속도 또한 말도 안 되게 빨라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진단금 같은 경우에서 좀 그래도 최소 5천만 원은 맞추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다음에 항암에 대한 부분은 다 넣고 주요치료비까지 전 넣어요. 제 거 다 있어요. 주요치료비. 더 오래 버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병원에서 오래 버틴다라는 말은 돈을 더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으니까. 그러면은 돈을 조금 더 많이 받게 설계를 해드리죠. 그리고 뭐 없어지는 돈 아니니까. 있으신가요 또? 딱 55분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잘 질문을 못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오시거나 이러면은 뭐 안에서 하기가 좀 그러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고생 너무 많으셨고 10월달 마감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일의 매력 자체는 11월 이제 첫날부터는 리셋이 된다는 거. 저번 달에 누가 잘했건 상관없어요. 이번 달에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저번 달에 조금 힘들었구나. 내가 조금 더뎠구나. 그러면 그 더디신 부분 이번 달에 2배로 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조기가동 이제 집중하셔가지고 저희 다음 달 이번 달 월급은 이번 달에 치시는 거는 12월 25일에 들어와요. 크리스마스 연말에 들어오니까 이번 달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